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6회 백수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들을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이제 강의가 또 이제 끝나서 쉬고 있습니다. 요즘 쉬고 있고,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선생이랍시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인생 선배로서 아니면 이제 인생 후배이지만, 이제 특정 분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더 많은 관계로 이제 제가 이제 남의 인생을 좀 가르치려 들죠. 근데 내가 사실 누구한테 가르칠 입장이 아니야. 가르칠 입장이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인생 꼬이는 건 다 비슷하죠. 근데 나만 꼬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생이 꼬이고 꼬일 때가 있어. 다 그래. 다 인생 사는 거 비슷해. 뭐 돈이 오지게 많든 돈이 찢어지게 가난하든 다 이 힘든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나씨 갑자기 요즘 울컥하네 또 갑자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 분개할 만한 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 또 먹으면서 저번에 리뷰했던 이디야 트리플 아메리카노 이제 먹다 남은 거 또 먹으니까 맛있네. 제가 커피를 리뷰하고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이제 맛을 보는 편이지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먹어봐야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라떼 한 잔, 뭐 드립커피 한 잔, 뭐 많이 먹어봐야 한 세네 잔 먹긴 하는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실제로 카페에서 일을 할 때도 뭐 30잔, 60잔, 뭐 80잔 맛 테스트 한다고 먹기는 해도 그게 진짜 한 모금 먹고 버리는 정도라 거의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진짜로 저기 커피 많이 먹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커피를 이제 재밌어서 궁금해하면서 맛보고 스스로 이제 학습하고 이러는 거지. 뭐 커피 오지게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요 이디야 지난 시간에 먹었던 그 트리플 아메리카노 이제 좀 보통 개봉을 하면 이게 좀 산패가 돼서 향도 좀 날아가고 맛도 조금 써져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그날 먹었을 때보다는 좀 이제 쓴맛이랑 이제 좀 탄향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맛이 괜찮네요. 제가 뭐 이디야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불평불만과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디야에 대해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이디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몸을 담고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커피라고 하는 이쪽 분야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디야를 시작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요. 애착이 많이 가고 뭐 이때 저와 함께 사업을 많이 했었던 선배님들도 이제 이디야 가맹점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많이 푸시를 해주시고 이제 후원도 해주고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고 뭐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유수병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인 선배님 사장님이죠. 근데 저를 이제 눈여겨봤던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올 수 있게끔 전폭적인 후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던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갚을 게 너무 많은데 빚을 하나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된 거야, 내가. 진짜 내가 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못됐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저한테 사랑을 주시고, 진짜, 뭐, 저한테 아낌없이 후원을 해줬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쌩 깐다고 해야 되나?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부터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예를 들어 이제 제 후배들도 찾아가서, 막 좀 돈도 팍팍 써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나부터가 쫄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가갖고 또, 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창피하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선 내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아낌없이 후원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매출도 팍팍 올려주고 싶고 마음은 그렇지.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통장 잔고 8천. 근데 여러분 내 구라치는 것 같지?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아, 물론 이제 돈을 와이프한테 다 이제 주니까 이제 내 잔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활비 같은 걸 다 이제 아내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아내가 좀 꼼꼼하고 저보다도 이제 검소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는 막 뭐 브랜드 좀 따져요. 솔직히 뭐 운동화 같은 것도 나이키나 브랜드 아니면 잘 안 신거든요. 아, 또 근데 옷은 또 후줄근하게 보세 잘 입어. 근데 이제 좀 딱 돈을 투자하는 포인트가 있어. 예를 들어 신발, 뭐 시계, 그다음에 뭐 이제 차, 이제 겉으로 이제 약간 조금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은 좀 이제 제대로 된 걸 사려고 하는데 뭐 이제 바지, 뭐 윗두리, 뭐 이런 점퍼 이런 거는 브랜드 안 따져요. 이제 막 이쁘기만 하면 싸면 다 입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는 아예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진짜로 뭐 명품백 이런 거 줘도 안 갖고 댕겨요. 저 양반은 진짜로 제가 막 뭐 이렇게 카드 지갑 같은 거 좀 비싼 거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안 써요. 왜 안 써? 그러면 물어보면 귀찮대. 크고 무겁다고. 그럼 뭐 들고 다니냐면 그 초등학생 두고 다니는 약간 이런 그 캐릭터 그려져 있는 이런 약간 뭐죠? 그 천으로 된 지갑 있죠? 그런 거 들고 다녀요. 진짜.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아니 남편이 돈 잘 벌고 능력 있어봐. 와이프가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날 보면 에이, 설마 제가 저렇게 찌질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안 만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집이 망했어요. 집안이 뭐 누구나 그런 에피소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망한 게 아니라 엄청 잘 살다가 왕창 못 사니까 이제 어디 가면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비싼 밥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사다가 이제는 얻어먹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것도 있고 친구들이 사주겠지 당연히 내가 가면 사주는데 맨날 얻어먹으러 가면 걔네들이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가는 거야. 그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된 건데 이제 십몇 년, 그러니까 거의 한 16, 7년 만에 이제 친구들이 저를 찾는 거죠. 제 생각 나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이 현실과 타협을 맺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과거에 어땠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빚내서라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들이나 제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다니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 후배들 생일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카톡 같은 데 다 뜨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생일 케이크 다 보내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제가 보내면 이제 이 친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제 생일 때 맞게 꼭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내가 주고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후배들 이제 카페 운영하는 후배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뭐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면 뭐 연락을 꼭 하진 않아도 이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뭐 돈이라도 좀 드리고 정말 그러는 게 도리 아닙니까? 창업했는데 매출도 진짜 많이 올려드리려고 해야 되는 게 도리인데 선생으로서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이 현실에 적응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주머니가 아쉬우면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쪼들리는 거 티내고 싶진 않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아무래도 예전만큼 원활하게 못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후배들한테 그냥 내 마음이 그건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주고 싶어. 난 빚이 많아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꺼리는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게 좀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빚 갚을 게 많아서 죄인이야. 난 죄인입니다. 아 진짜 죄인입니다. 아 갑자기 또 이 커피 모니까 또 우울해지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구석에서 제가 우울할 때마다 로키 발보아 영화 본다고 그랬잖아요. 또 봤거든요, 이 영화를. 아, 갑자기 또 우울해졌어, 씨.
로키 발보아 영화 보면서 이제 또 한편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제 내일은 조 아시다노 조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이제 스포츠 애니메이션이죠. 이제 권투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걸 한번 여러 차례 방영을 했었고 MBC에서 뭐 김종서 씨가 OST를 불러서 또 이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던 이 권투 만화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제 스포츠 안 좋아요. 뭐 축구, 야구 이딴 거 관심 1도 없어. 전 월드컵 때도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예요. 최근에 뭐 WBC 뭐 야구 뭐 했었다면서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뭐 경기도 안 봤지만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WBC가 이기고 지구가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거든. 전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없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씨가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건 있는데 뭐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진짜 뭐 호나우도 메시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 양반들이랑 내 인생이랑은 별개거든. 응? 한마디로 이제 헐리우드 스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냥 뭐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스포츠에 별로 관심도 없고 스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챙기기 급급한데 뭐 아무튼 그런 개소리 그만하고 자 226회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디야 트리플 아메리카노 지금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 괜찮네요.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커피를 맛이 없어서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야 커피 쫙쫙 땡긴다. 지금 내 입이 타서 그런가?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이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할 때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어떠한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치 산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삼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혜택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학이나 이제 경제학에서 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함께 이 가치 산출법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커피를 사 먹었을 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커피를 먹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과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얻는 혜택인데 사실 이걸 2,700원 주고 얻는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더 싸고 더 괜찮은 가치를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사이즈 커피 음료들 보통 가서 먹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지금 똑같은 아메리카노 이제 2,000원이면 비싸야 2,000원 싸면은 1,000원대면 먹지 않습니까? 에? 뭐 예를 들어 컴포즈만 해도 1,500원이고 아이스 커피가 뭐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테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뭐 또 이디야 깐다 또 뭐 너무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느낀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 응? 이 방송을 뭐 전국구가 듣는 뭐 내가 공인이라고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뭐 공인 아니잖아. 나 공인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이야. 일반 옆집 아저씨가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은 당연히 해야죠.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뭐 XX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듣는 방송인데 혐오나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이제 제 속마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고가화하진 말아주시고 지금 어찌됐든 이 커피가 맛은 괜찮다 하지만 과연 가격을 주고 먹을 만한 가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이 커피를 또 다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목이 마르니까 이걸 좀 먹으면서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고민이 참 많은 게 사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고민을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사실 고민을 안 해야 돼. 그래서 그 고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최근에 이제 강의가 이제 제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으로는 큰 수익원이 안 나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 나면은 좋겠죠. 앞으로 나면은 뭐 더 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본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캐시카우가 필요한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강의거든요.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원래 강의를 했는데 이제 주로 하는 재단 특정 재단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거래처를 좀 몇 개 터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 재단에서 이제 주는 강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뚝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그걸 또 이제 다른 강사들이랑 어느 정도 또 이제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독식을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전에 좀 독식을 좀 했었는데 뭐 독식을 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또 피곤해요. 사람이 또 약간 좀 이렇게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 강의도 이 똑같은 패턴의 스타일의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이제 지쳐요. 지치기도 하고 이제 재미도 없고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좀 떨어지는 열정이 이제 식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선 사실 한 사람이 강의를 계속 많이 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선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제 지나치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한 12시간 했나? 강의 12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했죠. 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12시간은 뭐,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미쳐요, 미쳐. 진짜 막 내가 무슨 말하는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하루 쉬어가면서 하면 또 괜찮은데, 이걸 매일같이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교 위탁 같은 이런, 그런 학원에서 뛰는 강사들이 이제 힘들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 고교 위탁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제 강의나 수업을 매일같이 1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나 지치겠어요. 맨날 보는 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면 그것도 지치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학원과 이제 이제 구두 계약을 한 거죠. 아직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구두 계약을 이제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쪽 업체에서 이제 그 강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의뢰를 이제 해주는 업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이게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강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비워놓고 있으면 또 이제 강의가 진행이 안 됐다든가 그러니까 좀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일반 이제 보통 이 실업자들이나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이쪽 학원 측에서 이제 저희가 온 얘기가, 이제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친구들이 이제 하는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아닌 이제 보통 이제 위탁 교육들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르쳐 보진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국가장애인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이제 뭐 어떤 단체에서 이제 위탁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 학원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되는 학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 학원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인가를 해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내용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학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학원이에요. 좋은 학원인데 실제로 이제 페이도 조금 더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탁교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가 훨씬 세요. 왜냐면 이제 수업 자체의 난이도도 좀 있고 왜냐면 이게 좀 힘들어요. 수업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페이가 좀 더 세거나 대신 또 잔업 같은 게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적인 강사들이 썩 좋아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장애인 분들이 하는 수업이다라는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왔길래 난감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솔직히 이미 마음속에는 딱 듣는 순간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을 할 때는 뭔가 애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갈등을 할 때에는 애매하지 않으면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좋으면
그냥 할게요. 뭐 하면 되는 건데, 뭔가 껄쩍지근하면은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다는 얘기를 이제 저도 약간 좀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쪽 원장님한테. 아, 좀 내가 이런 일은 처음 하는 거라 좀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아직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측에서는 좀 이제 못내 아쉬워하면서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단 캔슬이 됐어요. 캔슬이. 왜냐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둘러대니까 이제 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취지와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대충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아, 제가 하기 싫어하는구나. 막 금방 알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이제 안 따라주니까 어느 조직이든 뭐 갑을 관계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자기네들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어디든.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맞춰주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돈이라도 많이 주면 솔직히 맞춰야겠죠, 내가. 을인 내가 맞춰야 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굳이 왜 그런 사서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계산적으로 드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자신이 너무 너무 그런 거지. 모순된다고 해야 되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내가 보이는 거죠. 뭐 겉으로는 좀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해대면서 실제로는 뭐 실리를 따지고 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내 자신이 미운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왜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장애우들에 대해서 뭐 어떤 편견이나 나쁜 감정은 없는데 사실 좀 두려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처음에 이 공익재단들과의 이제 일을 제가 딱 한 번 해본 게 그 이제 미혼모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거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혼모 단체들 이제 카페 사업을 제가 한 1년 가까이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한 11개월 정도였고, 네, 이제 대략 이제 한 1년 된 거죠. 이제 정확하게 한 11개월 하고, 한 15일? 뭐 한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정확하게. 딱,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그 카페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검색을 해볼까? 거기가, 또 상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 아마 대부분 뭐 찾아보면 다 이제 아는데, 지금 이 카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혼모 단체와 이 이제 대기업이 이제 후원을 해줘서 이제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사내 카페예요. 사내 카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검색어를 해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이제 사내에 있는 카페로 이제 이 미혼모들이 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분들 가운데도 정상적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일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되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마찰도 더 많이 생기고, 약간 좀 대화도 잘 안 돼요.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협회 쪽에 대해서 뭐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 엄마들과 일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봉사하다시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쉬는 김에 조금 좋은 취지로 일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력서에 또 뭐 그런 거 하나 써주는 것도 좋은 취지에서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가만히 있으면 돈은 안 나오니까 뭐라도 해서 용돈은 벌어야 되고, 뭐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취지의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미혼모 분들과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미혼모 엄마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개 중에 이제 아픈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프시거나 어떤 상처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과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같이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일일이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 안 맞는 사람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약간 그런 거야. 대화도 안 돼, 뭐 말도 안 통해, 뭐 이게 얼굴만 보면 불편해, 같이 일하는 것도 불편해. 뭐 사실 뭐 이제 정말 주먹질만 안 했다 뿐이지 아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막 정말 나쁜 생각 많이 할 만큼 그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털고 나온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을 상대하는 게 상당히 그 불편함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장애우들이 또 그런 분들하고는 또 다른데 근데 나름 또 이제 그런 맥락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상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뭔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좀 야비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고 근데 나도 이제 힘들긴 싫고 응?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힘들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재밌고 즐겁게 수업하고 싶지. 뭐 힘들게 수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수업할 때. 그래서 좀 이제 불편하다 싶으면 빨리 때려치고 나오는 편이에요. 좀 약간 좀 마찰을 빚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져줘도 좋으니까 제가 좀 빠지는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맞서 싸우기보단 옛날에는 엄청 맞서 싸웠지. 막 뭐 진짜 조직 생활 할 때 임원들한테 오지게 개기고 막 주먹질만 안 했지 진짜 막 개겼거든요. 막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날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내가 이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뭐 아무튼 조직 생활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힘든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고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좀 미운 것도 있고 아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인간적으로 들댔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들댈 것 같은데 뭐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입증하면서 좀 많이 슬펐던 한 주였습니다. 뭐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늘에 맡기는 편인데 저는 항상 어떤 고민이 생기면은 좀 던져놓는 편이에요. 이걸 막 계속 붙들고 얘기해봐야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던져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신데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제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제 뭐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고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려고 오셨는데 이제 나를 만나고부터 이제 조금 생각에 수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몰랐던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니까 커피 업계의 현실을 마주하고부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신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가게도 알아보러 다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서 나름의 이제 좀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나를 만나고부터 이 현실이 와장창 무너지고부터 이분이 낯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항상 좀 이제 고뇌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저랑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로 그냥 내보낸다는 거는 한마디로 총알바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준비한 된 분들이 창업을 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 같은 이런 강사들의 어떤 책무가 상당히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제가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학원은 사실 이 수익 사업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수익 사업이 목적이지 그 일개 개개인의 인생에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은 그냥 뭐 이런 과정 필요하면 들어라. 이 과정 말고 이것도 들으면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팔아먹는 어떤 형태지. 이 사람이 수업을 이걸 꼭 들어야만 하는가? 이게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거를 진솔하게 대화해주고 뭐 심층 분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와서 수업 듣고 창업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고 실제로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애들이 아무래도 이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나 같은 애들이 좀 막아줘야 이 양반들이 망하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물론 관심 없어 하면은 얘기 안 해요. 저도. 왜냐면 관심 없어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봐야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 양반들한테는. 근데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제 얘기에 소리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얘기를 해주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갈등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카페 창업을 이제 주저하시게 되거나 좀 이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을 마주할 때 저 역시도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좀 내려놓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찾는 거죠. 자, 일단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공부도 좀 하고, 시장도 분석하고,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적으로 들이민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야 창업이지만, 저 역시도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공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폐지 주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저 역시도 똑같아요. 집에 부모님이 돈이 오질나게 많아서 그냥 돈만 펑펑 쓰다 죽어도 뭐 평생 살다가 죽는다 뭐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구체적이진 않아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기분도 꿀꿀하고 심란했다. 뭐 고민할 거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취지에서도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래처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잃는다고도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뭐 어찌됐든 뭐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위해 또 달려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커피와 음료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번 음료 하나랑 과자 그리고 이제 노브랜드에서 나온 지난번에 카페라떼 말고 이제 썰티드 캐러멜 라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제 메일유업에서 이제 제조 이제 PB 상품인데 제조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또 산 거예요. 전에는 이제 프리밀에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제품군이. 네, 이제 아무튼 자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사히 일단 맥주 아니야 아사히? 아사히 맥주 나 잘 몰라. 일단은 뭐라고 써있냐면 칼피스 소다. 칼피스가 뭐야? 칼피스 소다라고 써있는데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가 녹아있다. 지금 팝하고 켜봤는데 멜론 크림이 들어있고 노도고시 스 스끼리인가요? 뭐야? 이 길인가? 잘 모르겠네. 얘가 보기면 이제 목 넘김이 시원하게 뭐 과즙이 1%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칼피스가 뭐야? 검색해봐야겠네요. 칼피스 칼 CALPIS 칼피스 소다라고 써있는데 칼피스 일본 칼피스 회사가 만드는 비탄산 청량음료 물 탈지 분유와 젖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바닐라 향을 낼 요구르트 같은 음료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아 일본에서 파는 멜론 소다 칼피스 소다 누가 이제 글을 올려놨네.
이게 93엔이니까 1000원이 안 돼요. 오, 싸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포함하면 이제 100.140, 100.44엔, 이제 110엔 정도, 그러니까 101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음료 하나에 10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음료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싸다. 이게 약간 밀키스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써 있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밀키스를 안 좋아해서 별 3개다라고 하는 거 밀키스 맛이 난다고 써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맛을 볼 건데 이걸 왜 아사히에서 이걸 만들죠? 아사히 아니야? 아사히 칼피스 소다. 검색해 볼까? 아사히 칼피스 아사히 S A S A H I 아사히 칼피스 워터 뭐 이런 게 이게 약간 아사히 메론 크림 소다 이게 일본 음료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나 보네요. 오, 아사히 칼피스 소다, 메론 크림 소다. 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메론을 좋아하진 않아요. 망고는 좋아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인기가 있나 보네요. 코로나19에 변화하는 일본 음료 시장 동향에서도 보면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외출을 자제하면서 슈퍼 및 자판기 판매가 감소, 직콕 소비 활성화로 인해 술과 섞어서 마시는 탄산수의 수요가 증가했다. 아, 이게 일본에서 이제 집에서 먹는 음료 시장 쪽을 위해 겨냥해 만든 건가 봐요. 이제 건강에 좋은 음료를 표방하는 유산균 제품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제품의 이제 검색어로 연관 검색어로 이게 좀 떠 있네요. 뭐 이제 이게 지금 검색어를 하다 보니까 아사히 칼피스 거봉맛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게 다 해외 직구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칼피스 워터 500ml 카루피스 유산균 음료라고 써 있네요. 음. 아무튼 지금 리뷰를 보면 다 맛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구나. 그럼 이게 배송비가 얼마나 드나? 저는 사실 제가 일본을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거고 또 아니고요. 왜 맨날 일본 거 홍보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막 이런 거 인터넷으로 뭐 해외에서 직구해서 먹을 정도로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해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국내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지. 이걸 먹겠다고 배송해까지 먹진 않는데 일단 택배 배송이 3,000원이니까 해외 직배송 상품인데 싸네요. 근데 일본에선 이게 지금 1,000원이 안 되는 건데 1,980원이면 일단 가격은 2배 정도 받는 거고 택배 배송비 3,000원이면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뭐 해외 직구로 받는데 뭐 배송비 3,000원 정도쯤이야. 뭐 충분히 낼 법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인터넷상으로 많이 팔고 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그 일본 컵라면 UFO 컵라면 사갖고 왔거든요. 이제 물론 저 먹으라고 사온 게 아니라 본인이 먹으러 사왔는데 요것도 인터넷에서 지금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파네. 가격대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컵라면 하나에 지금 보면은 한 2, 3천 원대 정도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얘도 보면 배송비가 2,500원이니까 별로 안 비싸요. 진짜로. 별로 안 비싸네. 와, 세상 좋아졌다. 오후에 홍차, 뭐 밀크티, 과자 같은 것도 다 이제 인터넷에서 사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일본 구경하려고 가는 거지. 사실 이런 거 일본 가갖고 바리바리 싸워야 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어요. 옛날에야 뭐 이런 거를 먹기가 어려웠으니까 일본을 가지 않으면 그때는 저도 이제 뭐 일본 가면 막 바리바리 싸웠단 말이에요. 뭐 일본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막 왜냐면 우리나라에 안 파니까. 근데 요즘엔 이런 걸 다 인터넷으로 파니까 사실 뭐 이렇게 물론 엄청 싸면은 모르겠는데 이걸 뭐 바리바리 캐리어에 꾹꾹 눌러서 사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이 어떤가? 맛을 봐봐야 또 느낌을 알지. 자, 일단은 또 다른 해석 안 한 게 있나 볼게요. 팝팝으로. 멜론 크림 소다. 뒤에 보면은, 몸에, 뭔 소리야? 설명을, 이게 해석이 좀 정신없네요.
옆엔 또 이제 가루비 과자가 있습니다. 가루비 과자가 있는데, 이름이 재롱둥이. 아, 귀여워. 이 깍대기가 상당히 예쁜데요? 가루비, 국내에 이제 가루비 과자가 들어오고 있죠? 검색해볼까? 가루비. 가루비? 가루비? 가루비 감자칩인가? 그때 뭐,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지 않나요? 안 되나? 뭐, 혜태 가루비. 아, 혜태 가루비 생생 감자칩. 찌란 맛. 최근에 이거 먹었는데, 이 찌란 맛이 그 양꼬치 맛인데, 이거 엄청 짜. 맛이 엄청 짜더라고요. 집에 조금 전에도 먹었거든요, 이걸 제가. 너무 짜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못 먹겠어. 혜태 가루비가 일단 먼저 그 관련 검색어에 뜨네요. 그 혜태 가루비가 이 일본의 그 뭐야, 혜태제과랑 일본 합작회사가 만든 과자들, 그러니까 뭐 포키, 뭐 이제 자가비, 뭐 구운 양파 이런 몇 개 제품이 있어요. 혜태 가루비 제품이. 근데 요거를 지금 가격 인상한다는 기사가 2023년도 1월 달에 있었네요. 근데 포키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빼빼로보다 포키를 더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물론 잘 안 사 먹습니다만 뭐 세일할 땐 먹긴 해요. 세일할 땐 먹긴 하는데 솔직히 빼빼로보다는 포키가 더 맛있더라고. 뭐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 입맛에 맛있다고 그냥. 뭐 일본 거 무조건 좋다 그런 거 아니고. 이름이 재롱둥이 샐러드 축하한대요. 오메데또라고 써있네요.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오메데또 축하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오메데또. 일단은 이게 지약 뭐라고 쓴 거죠? 자카? 자카고? 뭐야? 아, 내가 이제 일본어도 잘 못 보는 거야? 아, 이 병신 됐네, 진짜. 이게, 자가리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우리나라 두음법칙처럼 이제 약간 좀, 이게 사입 발음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읒 발음에 이 야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가리코, 이제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게 샐러드 맛입니다. 이거 또 파네. 인터넷에. 이 1,570원. 일단은 배송비 3,000원. 과자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 이왕 살 거면 한 4, 50개 사야겠다. 한 30개 사야겠네. 이런 거 살려면. 일단 다 파네. 버터맛, 샐러드맛, 치즈맛, 웬만한 거 다 팝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들이 갖고 온 거거든요. 아빠 먹어보라고. 진짜로. 먹어보라고 사온 거예요. 일단 오메데 또 축하하는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맛을 좀 보면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구운 과자. 약간 건강한 맛. 좀 짭조름해.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좀 짭조름한 과자 좋아하거든요. 새우깡 이런 거. 근데 이게 약간 구운 과자 느낌 나는데? 그 자가비 그 있잖아요. 딱딱한 그 감자 스틱으로 돼 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맛도 그 맛. 와,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품 되게 다양하게 판다. 참 세상 좋아졌다. 아무튼 과자 맛은 그렇고 본질은 과자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론 맛 쿨피스 보자. 어떤 맛인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 또. 우리 아들 먹여야지. 와, 딱 밀키스야. 밀키스의 메론 향 첨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밀키스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색다르다. 또 트름 나오네. 약간 뭐 멜론 향 나는 밀키스입니다. 뭐 엄청 신기하지도 않아. 워낙에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웬만한 거 다 팔거든. 사실 외국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 일본을 간 게 91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91년도. 고등학생 때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중학생 때 일본을 처음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못 갔어요.
중학생 때. 이제 중학생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물론 대부분 이제 뺑뺑이죠. 뺑뺑이인데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중학생 때 일본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갔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원래는 그때도 이제 특수고들 뭐 외고나 이런 데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어 못 간 거죠. 따지고 보면 못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 하진 않았는데 공부 잘했는데 그냥 그런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 그냥 여의도에서 가까운 우리 학교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 굳이 멀리 내가 뭐 수학이나 뭐 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고 외국어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목적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자,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지금 이 개소리 하고 있지? 정신 좀 차려봐, 이씨야. 정말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내가 생각해도 정신을 어디다가 팔고 있는지. 요즘에 양자경 씨 나오는 그 영화 때문에 그런가? 또 다른 이 세상에 아닌 저 다른 세상에 나를 만나고 오는 건가? 멀티버스. 다른 세계에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네, 뭐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도플갱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합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지인들이 나를 봤대. 가끔 나를 봤대요. 그러니까 뒷모습이랑 뭐 이렇게 똑같았다고. 근데 난 거기 간 적이 없거든. 그러면은 저 거기 안 갔는데요.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똑같이 생겼는데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또 다른 내가 어딘가 있나 봐.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갑자기 이제 뭐 미래에서 왔다든가, 미래에 내가 과거로 온 거야.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에이씨. 뭔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고 있지? 근데 본질은 이게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일본 과자 국내에 팔고 있다. 결론, 끝. 음료수 먹을만한데 밀키스 먹어라. 끝. 네,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솔티드 캐러멜 라떼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봐야겠지? 자, 노브랜드. 진짜 유튜브 하고 싶은데 일단 촬영부터가 짜증이 나. 촬영도 힘든데 왜냐면 일단 촬영을 하려면 좀 몰골을 꾸며야 되잖아. 응? 근데 지금 점을 뺀 게 아직도 그게 흉터가 안 없어졌어. 거기에다가 몰골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옷 입고 이런 것도 귀찮아. 그냥 이 라디오만 하면 안 되겠니? 자, 솔티드 캐러멜 라떼인데 요새 또 이 솔티드 크림이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송도에 카페에 있을 때 커피 리본이랑 카페 한다고 얘기했었었죠. 이제 물론 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는 없어졌고 이제 그 상호를 똑같이 이어서 지금 이제 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후배인데 이제 로스팅을 하는 업주였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이제 그 친구가 업주예요. 사장님인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옮겨갖고 이제 상호는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거죠. 왜냐면 이제 브랜드가 죽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이때 저희가 팔았던 이제 카페 블랑이라는 이제 솔티드 크림, 그러니까 이제 소금 들어간 크림 커피가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상당히 맛이 있었고, 제가 생각해도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크림류 커피가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인슈페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맥락을 이어서 이 솔티드 크림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왔다고 볼 만큼 요즘에도 이제 이런 크림류의 커피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커피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만 쪽의 솔티드 크림 쪽이 이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좀 히트가 된 케이스입니다만 자, 먹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산 31%, 브라질산 30%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커피와 성분이 같은지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어에 잘 안 나오는가 본데 좀 약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나 보네. 노브랜드 솔티드 캐러멜 라떼를 쳐도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안 나옵니다. 일단은 모르겠네요. 일단 옛날에 찍어 놓은 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나? 찍어 놨나? 아, 어디 갔어? 이게 제가 찍긴 찍었는데 그때 제품 뒤에를 안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이런 걸 좀 항상 기록으로 남기려고 좀 찍어 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있다. 있네요. 에티오피아산 31%, 브라질산 30%. 일단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베이스가 똑같고, 콜롬비아 커피 추출액 똑같이 들어가고, 향료 3종에 스모크향, 탄산, 수소, 나트륨, 유화제, 우유 포함 똑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의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거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게 솔티드 캐러멜이면 뭐 다른 게, 생 캐러멜 시럽이 첨가돼 있네요. 생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 있고, 그럼 소금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그쵸? 왜냐면 이게 솔티드잖아. 그럼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표기상에는 소금이 없어요.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는. 일단 메일렵에서 제조한 걸로 똑같이 나오고요. 공장도 평택 공장 주소 똑같고, 유통 전문 판매원은 이제 주식회사 이마트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이 품번이, 제가 솔티드 캐러멜 라떼는 N1449번이고, 이 라떼는 몇 번이야? 안 써있네? 품번 써있지 않나? 안 써있네요? 얘는 왜 안 써있지? 이게 딴 쪽에 써있나 보다. 요 다른 쪽 사진 안 찍었네. 얘들이 이제 품번이 있어요. 얘네들 보면 그 노브랜드마다 번호들이 이제 매킹이 돼 있거든요. 마킹이 돼 있는데, 일단 제품이 거의 비슷하다. 캐러멜 시럽만 첨가가 돼 있는 거 빼고는 똑같다. 한번 마셔볼게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서 맛이 어떤가. 때깔은 예쁜데? 맛있어 보이는데 왠지? 괜찮은데? 근데 짠맛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약간 맛이 캐러멜 라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수금인가? 아닌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병신된 것 같지? 씨. 무식한 건 티내면 안 되는데. 무식한 걸 티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내가 무식한 거? 다행이고,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소다래.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알고 있었는데. 베이킹소다. 그럼 나트륨 어디 간 거야? 아니, 솔티드라며. 솔티드. 근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세뇌된 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느껴져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게 많이 달지도 않고, 적절히 달면서,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일단 맛있네. 이렇게 맛있으면 짜증난다니까? 일단 이게 싸요. 지금. 이게 1190원인가? 노브랜드에서 제가 샀을 때, 또 어딨어? 사진 찍은 거 봐야지 또. 이게 제가 싸니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싸면 안 사요. 비싸면, 저도 이제 한참 고민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3,000원이다. 절대 안 사. 세일할 때 아니면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니까 이제 제가 집어 드는 건데, 지금 제가 요거 찍은 거를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디 있나 또. 또 이게 헤매네. 1180원. 싸잖아요. 양이 물론 좀 작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00ml인가? 200ml, 딱 200ml거든요. 그럼 딱 사실 200ml면 딱 한 번 먹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얼음장 같은 데다가 이제 딱 먹으면 뭐 혼자 먹기 딱 좋죠. 왜냐면 이게 좀 너무 많으면 이제 느끼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취향 저격인 거죠. 맛이 있는데 1,000원대야. 근데 1,000원대 중후반도 아니고 1,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1,000원, 1,100원 그러면 더 좋은데 얘들이 이제 1,180원 이렇게 써놨잖아. 전략이지, 전략. 왠지 모르게 90원 하면 좀 있어, 조금 이제 가격이 오바돼 보이니까 1,160원, 뭐 1,180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요즘처럼 이제 물가가 비싸면 상당히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기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머니가 좀 쫄리면 커피는 먹고 싶어. 어? 커피는 먹고 싶어. 나가서 먹자니 뭐 어찌됐든 뭐 노브랜드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먹자니 뭐 보통 2, 3천 원에서 3, 4천 원이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00원이야. 그러면 한 잔 먹을 거로 한 두 개 살 수 있네? 그럼 살 수 있잖아. 이런 게 이 대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악을 했을 때 이런 유통망을 가지고 자본력을 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쪽으로 충분히 휩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소비자에 좋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소비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커피 업계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먹는 커피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홈카페 시장이나 이제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먹는 즉석 커피 시장으로 이제 끌고 오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침투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찾아서 이런 걸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기업들이 워낙 잘하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잘 찾죠. 물론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 개인이 하는 카페들보다는 확실히 기업들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압도적인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품질과 전문성은 기본이고, 이런 걸 가격을 싸게 맞춰서 유통할 수 있다는 게 일반인이 하긴 어렵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 생각을 해봐. 그럼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있겠냐고. 어렵잖아요. 이런, 솔직한 얘기로 이거 깍대기 플라스틱 하나 만드는 데만도 1,000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봐. 만들어 보셨어요? 이런 플라스틱 하나 주문 제작해서 제조 생산하는 데만도 깍대기 값이 1,000원이라니까요? 그럼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물 들어가보면 이런 건 뭐 기본 2, 3,000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카페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예전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시장 구조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참신성과 소비자의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통할 수 있는 어떤 니즈를 찾아야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밖에 없거든요.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들이 안 하는 부분을 이제 틈새 시장을 뚫고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걸 또 뚫고 나가면 기업들이 와갖고 또 해먹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들은 이제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잘 되는 식당들 몇 개 없잖아요. 진짜 극소수예요. 물론 이런 거를 뭐 전략적으로 학교에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뭐 상품을 팔 수 있는 네 가지 전략 방향 뭐 이런 거 막 공부해요. 뭐 기존 시장과 새로운 뉴 시장, 뉴 마켓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제품의 시장 침투 전략과 시장 개발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시장 침투 전략.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겨낼 수, 이제 어떻게 보면 창출을 하고, 기존의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경영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인 기존 시장의 경쟁자보다 나은 제품을 출시한다. 다 뻔한 내용 아닙니까? 비용을 줄이거나 혜택을 늘려 기존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기존 제품을 찾을 만한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 뭐 신시장의 구미에 맞는 기존 제품을 변형한다. 신제품으로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차이를 만들고 그 기존 시장의 경쟁자가 찾지 못한 문제를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 틈새를 뚫고 가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기업조차도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개인이 하잖아요. 왜? 개인들이 일단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대가 맞는 애가 있어. 그럼 걔가 성공하는 걸 보면은 기업들이 그걸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된다. 이걸로 가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기업들이 와갖고 똑같이 따라해. 예를 들어 지금 GS 보세요. GS. 에스프레소 바가 서울에서 유행한다고 하니까 지들이 스트라파자또 출시하잖아요. 예? 더 싼 가격에 맛은 그냥 뭐 물론 매장 가서 먹는 에스프레소 바가 더 맛있지. 데미타스 잔에 먹는 게 낫지. 그 종이 소주 잔에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하지만 멀리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걸 취급하니까 이런 거 한번 먹어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열심히 신규 시장을 만들어 갖고 하면은 개기업이 들어와 갖고 다 해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약간의 이제 안전망과 규제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어? 지들이 할 영역을 안 하고 일반 서민들이 할 영역을 대기업들이 다 해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 시장도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개인들이 이쪽 시장을 개척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들이 다 해먹고 자본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가고 그럼 일반 개인들은 먹을 게 없어요, 파이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아젠다가 뭐예요? 일반 서민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응? 우리가 지금 왜 다 창업한다고 그러면 통닭집 아니면 카페 창업하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요. 뭘 해야 돈이 되는지를 일반 개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짜장면 집을 하자니 짜장면 기술은 없고, 갈비탕집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평양냉면집을 하긴 더더욱 어렵고, 그럼 뭐야? 제일 만만한 게 커피거든. 커피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커피 많이 먹으니까 뭐 대충 내려도 내가 내려도 먹겠지.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카페를 차리겠다고 다 들이대는 거야. 그럼 또 뭐 하겠어? 커피 아예 모른다. 그럼 나도 뭐 메가 하나 내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메가 돈 잘 된대. 컴포즈 하면은 그래도 한 2, 300 번대. 어? 그러니까 이제 퇴직했으니까 돈 몇 억 있는데 할 건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뒤늦게 뭘 배우자니 시간 돈 들고 아이씨 그냥 뭐 프랜차이즈 하나 하지 뭐 이제 다 이제 이런 마인드거든요. 에? 그래갖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야? 다 프랜차이즈 차지하나? 동네 보세요.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도 다 프랜차이즈예요. 순댓국집 프랜차이즈, 뭐 노브랜드, 뭐 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편의점, 뭐 커피베이, 컴퍼스, 치킨집 다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그 동네 개인이 해서 뭐 30년, 40년 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 잘. 뭐 가끔 있지. 어떤 동네 가면은 뭐 김밥집인데 30년 한 집 있고 그런 게 몇 개 있긴 한데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그 상권들을 보시면 한 분야에서 쭉 오랫동안 하는 그런 뭐 장인 정신의 그런 집이 아니라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아니면 뭐 편의점, 치킨집, 카페, 뭐 미용실. 미용실은 그나마 그래도 뭐 개인도 있긴 하다. 뭐 미용실,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에?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런 영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편의점 다 대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카페도 또 자본이 있는 큰 기업들이 하는 거고. 딱 그런 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서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새로 발굴해내기도 귀찮고 그럼 이제 손에 얻어 걸리는 쉬운 걸 선택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해서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큰 돈을 못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뭐 밥은 먹고 산다 뭐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 대기업 사장이든 이사든 노년에는 다 치킨 튀긴다. 응? 왜? 할 게 없으니까. 대기업 이사였는데 막상 나오고 나면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뭐 할 건 뭐야? 돈은 벌어야 되니까 치킨 튀기거나 편의점 차리거나 카페 차리거나 맞잖아요.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보면 다 뭐 옛날엔 세탁소 아니면 뭐 중국집 아니면 편의점 뭐 치킨집
뭐 아니면 카페, 뭐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건물 세워놓고 월세 받으면서 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이제 그런 거로 노년을 보내면서 뭐 손주 용돈이라도 주겠다고 편의점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60대 70대 때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시면 뭐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뭐 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똑같은 포맷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자체가 항상 똑같은 경쟁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만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인 거죠. 네. 안 슬퍼요? 난 엄청 슬픈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경영학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말은 쉬워요. 전략적이 이렇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찾아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틈새 시장을 알려면 그 시장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돈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정도로 하려면 그 분야에 빠삭해야 돼요. 근데 빠삭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나같이 노는 애들이나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거 돈 될까 안 될까 고심하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카페를 뭐 창업하겠다고 오시는 많은 상당수의 선배님들이 커피 시장에 대해서 1도 몰라요. 맨날 강의할 때마다 내가 똑같은 강의를 맨날 하지만 맨날 할 때마다 나도 놀라. 왜 놀라느냐? 아니 이렇게 모를 줄이야. 정말 1도 몰라요. 1도 몰라. 커피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커피도 안 먹고 뭐가 돈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와갖고 커피 배우겠다고 와서 그냥 뭐 바리스타 2급 따갖고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 서 있는 거지.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좀 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런 시장 구조의 어떤 학습돼 있는 내용대로만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야. 마치 뭐 자판기로 마치 사람을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가 마치 생산된 것 마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기만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각자의 어떤 개성과 스타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다 똑같은 치킨집, 다 똑같은 편의점, 다 똑같은 카페, 에?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봐봐요. 여러분들도 동네 가 봐봐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있지. 새로운 거 없잖아. 새로운 거를 해야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물론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똑같은 뭐 카페라고 해도 고만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색다른 컨셉 그런 거. 다 똑같은 빅사이즈 커피만 파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망고 디저트 쪽 뭐 이제 고망고 같은 뭐 프랜차이즈가 있다. 물론 이제 주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망고가 매장을 많이 안 늘리는 거 보면은 조금 출점 제한을 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고망고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미 제가 연남동 다녀오면서 이제 고망고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고망고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뭐 고망고가 무조건 좋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확실히 기존의 이런 테이크아웃 전문점 치고는 어떤 결이 확실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산업 같아 보이지만 확실히 트렌드가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망고를 주력으로 한 옛날에 이제 망고6가 상당히 이제 연상되는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지금도 망고6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망고6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게 한 2008년도에서 9년도? 이때 이제 디저트 같은 거 먹으러 옛날에 한참 옛날에 이제 망고6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이 브랜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망고6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일단 아직 있습니다. 망고6 홈페이지가 있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1년도에 압구정 1호점을 개점. 그럼 내가 2008년도에 이용한 거 딴 거였나? 딴 건가? 하여튼 망고6를 제가 한두 번 정도 이용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까지 즐겨 찾는 브랜드는 아니어서 뭐 어찌됐든 여기 제가 커피를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이제 망고 음료를 먹으러 갔었는데 저 일단 망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런 망고 주스나 망고 음료들을 좀 찾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고망고는 이제 테이크아웃형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이 이제 1리터 망고였죠. 19땡 망고랑. 그러니까 얘네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망고 주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커피 제품도 있는데 오히려 망고6보다는 좀 더 이제 망고 제품들이 좀 다채롭게 있어서
또 중요한 건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 홀이 없는 이제 앉은 매장이 아니라 다 이제 키오스크로 해서 다 테이크아웃만 되는 소형 점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시즌을 타죠. 이런 망고 제품 디저트는 아무래도 여름이나 날 좋을 때만 먹지, 이걸 사실 추운 겨울에 망고 1리터 망고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물론 차에서 먹을 수야 있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고망고라는 컨셉을 상당히 신선하게 생각했었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이 뭐랄까 고망고가 약간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매장을 막 쉽게 확 많이 늘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망고 사이트에 보시면 스토어를 들어갔을 때 이게 조금 매장들이, 그러니까 손쉽게 동네마다 다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도 가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게 뭐랄까 번화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몰라서 안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출점 제한을 두는 거라면 오히려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너무 많으면 물론 본사로서는 이익률이 좋겠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손님들이 이 제품에 대한 매력을 잃게 돼요.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주시가 실제로 잘 안 되는 사례도 이제 그런 맥락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시가 워낙에 이제 흔해져 버리니까 과일 주스를 굳이 먹으러 일단 많이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시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 그런 의미에선 고만고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매장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아주 좋진 않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강훈 대표가 이제 이 망고6 실적 악화 이후에 이제 부채를 돌려막으면서 실제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7월 달쯤에 아마 맞나? 우리 유수병 대표가 6월 달에 자살했는데, 이 강훈 대표도 망고6 강훈 대표 아마 7월 달쯤에 자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냐? 7월 24일 자택에서 자살한 걸로 나오시네요. 네, 좀 슬프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커피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신데,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인들 중에는 이렇게 슬프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오는 건데,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려고 해요. 뭐 아둥바둥 살기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억지로 막 그거 하겠다고 막 뭐 잘 보이고 뭐 이런 거 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한 척도 안 하고, 전 그냥 강의만 하지 가갖고 뭐 친한 척도 별로 안 합니다. 뭐 강사들끼리도 뭐 엄청 친한 척 안 하고, 일단 뭐 보면 이게 뭐 모임들도 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끼리 뭐 회식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한 번도 참가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 강사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내가 뭐 알바인데 알바생이 꼭 그렇게 친해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삽니다. 예, 뭐 제가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내일은 조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아시타노 조가 이제 원작입니다. 이제 이게 아시타가 이제 내일일 거야. 그래서 아시타노 조예요. 그러니까 아시타가 내일, 노는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두이권 할 때 이제 호쿠노 켄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제 뭐뭐뭐 노에 뭐뭐뭐 이제 이런 제목이 참 많아요.
일단 네일은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이 만화에 이제 심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고등학생 때 이 만화를 처음 본 거는 한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제 비디오 같은 걸로 봤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무조건 일본 빠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본의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게 부러우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일본의 컨텐츠가 상당히 부러웠어. 뭐 게임, 뭐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가 이 문화의 전성기잖아요. 그때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부흥기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품은 이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작품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조금 정체성이나 어떤 담긴 메시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원피스 이런 거 보면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떤 이렇게 심취하는 만화들은 어떤 명확한 그 정체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담겨져 있는 혼. 근데 원피스는 약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취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즐겨보는 이제 원펀맨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재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만 있지, 아, 이 작품에 막 빠져든다,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 예를 들어, 은하철도 999, 이런 거 보면 내용부터가 상당히 심란해요. 첫 장면부터 보게 되면,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은하철도 999, 그, 1화에,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그 철이 엄마가 그 기계인간들한테 살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철이 엄마를 이 죽인 철이 엄마를 가져다가 박제시키는 장면이 1화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영분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데 이제 원작을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 은하철도 999를 보다 보면 이게 되게 내용이 심란하고 좀 이제 담겨 있는 의미도 상당히 심오해요. 그래서 뭐 천년여왕과의 어떤 그 맥락도 이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하록선장과도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나왔던 일본의 애니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도 좀 있고, 물론 그렇다고 지나치게 이걸 뭐, 뭐랄까, 뭐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 즐겨봤던 은하철도 999라는 작품이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는 걸 이제 커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화에 이제 철이의 엄마를 이제 상반신만, 그러니까 하반신은 잘라버리고 상반신을 잘라가지고 이제 박제를 시켜갖고 이제 박제를 해놔요. 이 사냥꾼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철이가 보고 이제 열받아갖고 다 쏴 죽여버리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화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은하철도 9구를 타고 가는 뭐 그런 내용이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만화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들을 잘 보시면 이게 애들 보는 만화들이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작품, 예를 들어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애들 만화가 아니에요. 네?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좀 이제 깊이가 있어요.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이제 짱구 캐릭터가 애들이니까 애들 만화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때려 부시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아시타노조에 나오는 이제 아부키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생의 약간 루저들, 공부도 못해, 백도 없어, 그냥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오늘날 그냥 이제 불황아. 고아원 출신의 이제 불황아인 아부키조가 이제 권투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요 아시타노조를 보면서 옛날에 유호성 씨가 나왔던 그 챔피언이라는 영화와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오버랩이 됐었어요. 옛날 그 권투 선수 김두구 씨의 실화 이야기죠. 김두구 씨의 이야기를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호성이 이제 김두구 역할을 해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봤고, 지금도 이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이 아시타노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두구처럼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고 죽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거를 약간 좀 중이병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이병이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 앞에서 괜히 막 뭐 똥폼 잡고 마치 나는 뭐 인생을 아는 것 마냥 이런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까지도 상당히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2000년대 그 싸이월드 같은 데 보면 이제 새하얗게 불태워버렸어. 뭐 이러면서 막 아시타, 이제 야부키조가
그 링 코너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축 늘어뜨린 몸으로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을 막 이제 뭐 싸이월드 같은 데 올려놓고서 아 뭐들 불태웠어 막 뭐 괜히 깨 똥범 잡고 어?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좋아하게 된 주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제 좀 쳐주지 않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루저들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루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춘을 불태운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열정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야지. 뭐 이제 이런 꿈을 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상당히 슬퍼요. 슬퍼. 이제 야부키조의 인생 자체가 그냥 슬퍼. 예, 불쌍해. 그냥 얘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존심 하나 들고서 마지막까지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놈의 자존심 하나 들고서 멋지게 살다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 나도 아는데 나 그래도 이 경기를 끝으로 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거야. 막 이제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허세, 남자들의 허세,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져줍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이 작품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의 이제 레퍼런스나 이제 패러디를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이제 크로스 펀치 같은 거를 보시면 웬만한 액션 영화, 액션 만화 씬 같은 거 보면 그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격투 씬 보면 서로 이제 주먹을 이게 크로스 오버 해갖고 크로스 카운터라고 그러죠. 쫙 이렇게 막 서로 얼굴을 주먹을 대는 뭐 이런 만화 장면이 웬만한 액션 만화에선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향이 컸던 작품이죠. 물론 이게 2011년도쯤에는 이제 실사화도 했었습니다. 실사화를 해서 그 전에 뭐 게임도 있었고 뭐 SNK에서 이걸 또 이제 액션 게임으로도 내보낼 만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명작이죠.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부키조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 같은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뭐 한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어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야부키조 같은 애는 그냥 자존심 하나 믿고 그냥 오지게 개기는 거예요, 인생에.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개깁니다. 실력으로 안 되는 애한테도 뭐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리키시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권투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개겨요. 어?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카롤러스한테도 막 개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화에서는 이제 뭐 비기거나 이기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이.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열정만으로 살아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 내일은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내일은 조인데 얘는 이제 내일이 없이 살죠. 네. 한마디로 내일이 없이 삽니다. 오늘만을 살아요, 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서 저도 약간 오늘만 사는 그런 거에 좀 약간 심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내일이라는 거는 내일이 왔을 때 내일인 거지, 내일이 안 오면 내일이 아니거든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자다가 못 일어나면 내일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자다가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 보장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자다가 우리가 설사 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자는데 설사 막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뭘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우린 몰라요 내일을. 그러니까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희망을 갖고 살 수도 있지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게 이제 제 약간 삶의 모토거든요. 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내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오늘을 열심히 안 살면서 내일 열심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오늘 즐겁게 살아야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내일 잘할 거니까 오늘은 대충 해야지.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아시타노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삶의 어떤 인생관에 영향을 많이 줬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낙으로 삽니다. 뭐 영화 보고 애니 보고 그러면서 좀 약간 뭐 철딱서니도 없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궤변도 하는 이유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야부키조 여기서 보면 이제 단케 탄페이라고 해서 이제 야부키의 스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도 뭐 대단한 실력자는 아닌데 약간 이 아저씨도 이제 허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면 우리나라래 사람들의 인간 군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야부키조와 단케 단페이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끼리 뭉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부잣집 손녀 이제 시라키 요코 이제 이쁘고 돈 많고 빽 있고 뭐 이런 애가 나오고 리키시 보시면 이제 소년원에서 처음 이제 이 라이벌인 이 야부키조를 만나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싱을 배워서 이제 복싱계 이제 프로복서로 나아가는 애고 뭐 카를로스 리베라 같이 이제 무관의 제왕 천재 복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은 가장 잘 나가는 부류 한쪽은 찌질하고 그냥 그지 같은 애들 약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만 오히려 사는 모습은 이 야부키조의 인생과 멋스럽게 사는 모습이 잘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끝판왕이 이제 호세 멘도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 이제 끝판왕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제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를로스 리베라라고 하는 이제 좀 야부키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얘를 이제 페인을 만들어 버리죠. 펀치 트렁크 증상을 페인을 만드는데 결국에 이제 호세 멘도사한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호세 멘도사를 궁지로 몰리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라이벌인데 이제 야부키조는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불태우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지금도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자 그런 모토를 항상 갖고 있어서 뭐 오늘 못하면 내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뭐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많이 계산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러기보다는 지금 오늘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멋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고 싶다. 나도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욕 바가지로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나름의 이제 삶의 어떤 원칙과 가치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한테 제 생각을 많이 어필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없는데 그냥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조금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이제 조금 용기를 얻고자 이런 작품들을 집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도 봤는데 갑자기 또 로키 발보아랑 내일은 조가 좀 급땡겨가지고 이제 또 봤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만 산다, 이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는 거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먹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뭐 좀 살찌면 어때요? 모양이 좀 멋스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나이 먹으면 다 쭈그렁 할망이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는 거지 꼭 예쁘게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좀 목적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본질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되도록 건강 생각해서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오늘을 일단 즐겁게 살아야 또 내일이 있는 거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커피 리뷰를 요새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커피 리뷰할 게 많긴 한데 그냥 방송을 오래 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지치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전처럼 열정이 좀 많이 식었나 봐요. 열정이 많이 식어서 이제 강의할 때도 옛날만큼 막 오버해서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좀 기운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 게 사실 저한테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의를 많이 하기보다는 하고 싶어 하는 강의를 좀 재밌게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물론 쉬지 않고 강의하면 좋겠는데 막 너무 오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야간 강의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지치는 감도 있고, 사실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 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하고 와서 뭐 두세 시간씩 또 수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내용이 아니죠. 뭐 그냥 오늘 갑자기 이 내일은 조와 이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시타노 조, 그러니까 내일은 조인데 내일이 없이 사는 우리 야부키 조의 모습처럼 오늘을 한번 더 멋스럽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